안녕하세요. 이제 로이드 SG 팔리시, 우리가 구해상보험증권이란 거를 살펴봤었고, 이제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신해상보험증권입니다. 이제 로이드 SG 팔리시가 1776년에 나왔죠. 이게 250년 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널리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 이 오래된 어떤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로이드 SG 팔리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되고 있는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말, 예, 고어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본문 약관이 있고 이탈릭 서체 약관이 있고 난해 약관이 있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약관들이 계속 붙여 나가고 나중에 협회 적화 약관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약관들 간에 서로 상충이 되거나 하는 문제들도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빗발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많이 늦었어요. 제 기준에서 많이 늦었는데, 뭐 영국 사람들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981년에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중심이 돼서 여기서 무슨 이제 여러 단체들을 모읍니다. 여러 단체들을 모으고 로이즈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보험증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증권이 로이드 SG 팔리시에서 뉴 로이드 팔리시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협회 적화 약관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된 변경 약관이 ICC ABC라고 불리고 또 IWC, ISC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된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가 이 새로운 약관 뭐 이런 것들이 증권 약관들이 1982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한 43년 뭐 이렇게 됐죠. 42년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뉴 로이드 마린 팔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업 형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 회사에서는 ILU 마린 팔리시 폼 로이드를 쓰지 않고, 로이드는 우리가 앞에서 로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로이드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보험업자들의 일종의 카르텔이자 신디케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식회사 컴퍼니 형태의 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ILU 마린 팔리시 폼인데, 이게 뭐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로이드 팔리시 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현대식 영어로 사용이 되어 있었고, 옛날 중세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보위험들을 조항들을 삭제를 했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그 의미가 없어진 조항,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장명, 예전에 범선이나 이런 것들을 항해할 때는 선장님의 어떤 역량과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을 담보하는 요인들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 선박의 운항을 하는 선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의 발생 확률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오늘날에 나오는 대형 컨테이너 선들은 원체 뭐 GPS라든지 위성 확법 장치, 자동 운항 장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해도도 정확한 해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장이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아무 경력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배를 몰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장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큰 차이 없이 선박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래의 협회 적화 약관을 보완을 한 어떤 뭐 소급 조항이라든지 손해방지 경감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문 약관에 두지 않습니다. 본문 약관에 두지 않고 로이드 SG 팔리시처럼 바디 클로즈로 두지 않고 이것의 내용들을 현대적인 영어 표현으로, 사실 로스트 or not 로스트와 같은 소급 보험의 내용들도 그냥 그렇게 진짜 로스트 or not 로스트 그렇게 단어 몇 개만 적혀 있는 게 다란 말이에요. 뭐 사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급 보험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소급보험과 관련된 내용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실 본문 그 로이드 SC 팔리시의 본문 약관만 슬쩍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문 약관에 그대로 두지 않고 이 보험 증권에서 빼가지고 협회 적화 약관으로 가져가게 돼요. 웨이버 클로즈라든지 그 비슷한 방식으로 협회 적화 약관으로 넘어간 게 손해방지 경감, 수앤 러버 그 클로즈나 로스트 or not 로스트 클로즈나 웨이버 클로즈, 이런 것들이 이제 협회 적화 약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그 사문화된 조항들이 빠지고 몇몇 조항들은 또 협회 적화 약관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중세 영어 표현으로 사용됐던 것이 현대적 영어 표현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보험증권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보험증권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그럼 보험증권이 심플해지면 보험계약 내용이 심플해집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보험자의 어떤 의무라든지 면책이라든지 그러한 주요한 내용들은 보험증권에 두지 않고 그것을 모두 협회 약관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협회 약관에 포함을 시켜서 일종의 협회 적화 약관이 해상보험 계약의 중심이 되게끔 그렇게 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보험증권은 말 그대로 무슨 역할만을 수행하느냐? 예전에는 보험증권이 난잡했어요. 쉽게 말하면 본문 약관도 있고 이탈리 서체 약관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해 약관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약관들이 한날 한시 딱 태어난 게 아니라 계속 추가되고 하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약관 간의 모순이나 뭐 해석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협회 적화 약관으로 넘겨버리고 나서는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보험계약이 성립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서류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증빙, 보험계약의 증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뭐 양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 서류, 증빙 서류로서의 역할을 뉴 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의무라든지 면책이라든지 이런 보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협회 적화 약관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해상보험증권과 신협회 적화 약관에서는 보험자가 어떤 담보 위험을 가지느냐, 아니면 보험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면책 위험을 가지느냐를 파악하려면 보험증권을 보는 게 아니라 협회 적화 약관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신해상보험증권은 말 그대로 증거적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의 증빙과 관련된, 아니면 보험계약의 유효성이라든지 어떤 효력과 관련된 뭐 약인이라든지 타보험 조항이라든지 뭐 그 영국법 중거법 문헌 그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몇 가지 것들만 남겨놓고 계약의 입증, 보험 계약의 증빙, 보험 계약의 증거, 그러한 역할만 수행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케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슨 뭐 타임 스케줄 같은 걸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서 24번 슬라이드에 최근에 사용되는 신해상보험증권의 형식을 제가 예시로서 가지고 왔는데, 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가 누군지, 보험자는 여기 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보험 물건이 뭔지, 피보험자가 누군지, 보험 계약자가 누군지, 아니면 뭐 보험 조건이 무엇인지, 기항지가 어딘지, 선박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이 공란에 빈 칸에 표로
되어 있는 이 란에다가 기재하는 방식을 스케줄 방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본문 약간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표에다가 내용을 기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그 표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이름 적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적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늘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 가서 쓰는 그 방식대로 보험증권에 기재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뉴 로이드 SG 파리시 신해상보험증권의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명세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어로는 명세표로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스케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명이라든지 출항 예정일이라든지 보험 목적물이라든지 조건, 뭐 워런티 이런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경우에는 요 증권의 앞면, 요게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요거를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 왼쪽이 앞면부고요. 요 뒷면이 이면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엄청 작은 글씨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일종의 이면 약관이고, 뭐 좀 살펴보면 확대를 좀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영어 표현 보여요? Institute Cargo Clause 한 다음에 Air Cargo Clause, All Risk. 이게 항공 화물에 대한 AR이죠. All Risk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FPA, WA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공부하게 될 Institute War Clause, 카고, 그리고 에어 카고의 경우에도. 그리고 뭐 여기 또 다른 줄로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보면 IWC죠. IWC와 관련된 내용. 자, 여기 보면 Institute Cargo Clause A 되어 있고 Institute Cargo Clause Air, 항공화물과 관련된 부분이 Air가 있고 여기 ICCA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여기 이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신협회 적하약관 ICCA의 내용입니다. 구협회 적하약관은 요거예요. 있었잖아요. ICCAR, FPA, WA. 그리고 요 세 번째 줄로 넘어가 보면 Institute Cargo Clause B, 이게 ICCB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C도 있어요. 왜 근데 내용이 ICCA는 이만큼 있는데 B는 요만큼 있고 C는 한 줄밖에 없습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 겹치는 것들은 생략을 해서 그래요. 안 그래도 여기다가 이면 약관에다 쓸 내용이 많은데 ICCA도 풀텍스로 적고 B도 풀텍스로 적고 C도 풀텍스로 적으면 그거 좀 낭비죠. 낭비라서 ICCA를 다 적어놓고 ICCA하고 B하고 C하고 차이점만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stitute War Clause 있죠. War Clause 쭉 있고 Strike Clause, 이걸 이제 ISC, 협회 동맹파업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Transit Terminal Clause 30 days, 이거 이제 연장하는 거, 그 최종지 터미널에서 이렇게 연장하는 거, 종료, 항해 종료와 관련된 거. 그리고 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 당장은 알 필요 없는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니까 배의 어떤 급, 뭐 등급, 선급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약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알 필요 없는데 Institute Radioactive Contamination, Chemical, Biological, Biochemical, Electromagnetic, 뭐 Weapons, 뭐 아주 복잡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핵무기, 방사능 무기, 생화학 무기 뭐 그런 거에 의한 면책 약관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약관들이 뭐냐면 부가 조건, 추가 조건. 왜 여러분들 보험 같은 거 얘기할 때 제가 한 번씩 특약이나 추가 약관 얘기를 하잖아요. 이 ICC, ABC 얘기한 다음에 IWC나 ISC를 얘기를 하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자로부터
보험 부보를 더 보장 범위를 넓혀서 스페셜한 오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생명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거 드실 때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잖아요. 뭐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뭐 이런 암들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뭐 되게 그런데도 암이 생기나 싶은 아주 특수암이 있어. 사람이 저리 잘 안. 근데 그런 것까지 보장을 하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약을 들어야 된다. 그럼 특약을 드는 게 뭔데? 돈 더 내고 그런 암이 발생했을 때도 보험에서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그 특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해상보험에도 당연히 특약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뭐 보면 뭐 사이버 어택, 테러, 그러니까 이제 그죠 뭐 해킹 당하는 거죠. 해킹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운송 종료 약관, 테러리즘에 의해서. 일반적인 termination of transit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termination of transit은 이게 이제 계속 담보 헬드 커버를 해가지고 돈 더 내고 이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 테러리즘에 의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온덱 클로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인슈런스 클로즈. 코어 인슈런스 클로즈가 뭐예요? 우리가 중복보험 공부할 때 타보험 약관이에요. 타보험 약관. 라벨 클로즈 있고요. 스페셜 리플레이스먼트. 이게 이제 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 대체할 때에 사용되는 약관이고, 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스페셜 서베이 클로즈, 이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외부의 뭐 보험 사고나 사고 내역이나 사고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파이프라인 클로즈. 파이프라인은 저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기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물건을 상자나 컨테이너로 옮기는 게 아니고 파이프 라인으로 이제 공급받고 수출하고 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특별 약관을 들 때 저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Refrigerated Cargo Clause. 우리가 컨테이너 중에 흰색 컨테이너가 냉장 냉동 컨테이너거든요. 그런 냉장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냉장 설비나 냉동 설비가 문제가 생기면 화물이 그러니까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을 드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커스텀 듀티 클로스, 이거는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내용이 많아서 좀 다음에 뒤에 특약을 설명할 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이게 내용들이 뭔 내용이냐면 제3자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important, 이게 뒤에서 여기 아마 설명이 들어가 있을 건데 중요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이면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뒷면부에 대한 내용이고, 앞면부로 오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일종의 피보험자죠. 레퍼런스 넘버가 있을 것이고, amount insured, 보험 금액이 적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조건, 워런티가 담보죠. 담보 특약이죠. 보험 조건, 컨디션. 그리고 현재 선박의 위치. 여기 보면 vessel or conveyance가 있는데, vessel은 배를 말하는 거고 conveyance는 운송 용구를 뜻하는 거죠. 뭐 그렇죠. 현재 위치, 어디서부터, from, 그리고 어디로 갈 건데, 배 이름은 뭔데, 뭐라고 불리는데, 뭐 그리고 한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로 도착할 건데, 그리고 subject matter insured, 이게 뭐예요? 피보험 목적물이죠. 피보험 목적물. 피보험 목적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피보험 목적물의 상세를 적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내용들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주요한 면책 약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박스가 딱 쳐져 있어요.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이 말이 있죠. For the use only with the 뭐라고? old marine policy form. 여기서 말하는 old marine policy form이 뭐겠어요? 이게 1776년에 만들어진 구협회 보험증권, 구 로이드 SG 팔리시 폼,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예전에
로이드 SG 팔리시 이 폼이 만들어져서 사용될 때는 그거 자체가 본문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뭐 난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뉴 로이드 팔리시 폼으로 형식과 모습이 바뀌어 왔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전통과 과거를 막 버리진 않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 혹은 대륙법계에서 리갈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이 영미법을 볼 때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박스 안은 별천지예요. 예, 그래서 이 증권에서는 이 증권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오늘 형식의 오늘날 쉽게 말해서 신해상보험증권과 신협회적하약관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옛날 방식 구협회적가 1776년에 만들어진 구협회적하약관과 구약관을 쓰겠다라고 하면 뭐 내용 이렇게 적고 뭐 여기다 적고 밑에다 적어도 되는데 어쨌든 요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description to be inserted in the following clause are shown as abo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 이제 이걸로 들 거면 여기 명세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작이 뭐라고 돼요? be it known that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로이드 SG 팔리시 폼 그 옛날 구증권 설명할 때 첫 번째 시작하는 문구가 뭐로 시작한다 했죠? 이 말로 시작한다 했죠. 그리고 다음에 as well in his or their own name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눈에 여러분들 보이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하면 in the good ship or vessel 네 번째 줄, 이 까만 글씨의 네 번째 줄에 보면 in the good ship or vessel call the 한 다음에 여기 빈칸에 블랭크가 딱 띄워져 있죠. 여기 뭐 적겠어요? 선박명을 적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보면 잘 안 보이는데 shall be arrived at 한 다음에 여기 또 비어 있죠. 여기도 뭐 적어야 되겠어요? 도착항.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여기도 있어.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일까 봐 걱정인데 all and shall be valued at 한 다음에 빡 블랭크가 쳐져 있어. 뭐겠어요? valued at. 여기 앞에 볼까요? 좀 더 앞으로 쭉 당겨가지고 쭉쭉쭉쭉쭉 당겨서 여기서부터 볼까요? The assured by agreement between the assured and assurer in this policy. 뭐예요? 협의해서 보험 가액 정했다는 거죠. 보험 가액 얼마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적히겠죠 여기.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네임 적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그 레더 형식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적혀 있는 구협회 보험증권, 구로이드 보험증권에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본문 약관입니다. 본문 약관. 딱 그러고 나서 딱 돌려보니까 이쪽에도 글자가 적혀 있고 이쪽에도 글자가 적혀 있죠. 이건 뭐겠어요? 여기부터 warranted free of capture, seizure 이렇게 쭉쭉. 이게 이탈릭 서치 약관입니다. 왜요?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 있죠. 이게 다 1, 2, 3, 4 이게 이탈릭 서치 약관. 요게 본문 약관. 요게 이탈릭 서치 약관.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적혀 있는 거. 이게 난해 약관입니다. 난해 약관. 그래서 요 박스 안이 구보험증권. 그리고 이쪽에 이면에 이게 뒷면이라고 했죠 제가. 이 앞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구협회 적하약관. 협회 적하약관도 구약관이 있고 신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ICCA로 시작하는 부분이 신협회 적하약관.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 보면 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쭉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본문 약관, 이탈릭 서치 약관, 난해 약관에서 이걸 기준으로 보험자의 책임과 보험자의 면책이 결정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들을 이 앞쪽에 적고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이라든지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보험금의 지급이라든지 보험자의 책임기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ICC, ABC 협회 적하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로이드 이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이런 데 적혀 있는 거 있죠. 이런 데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이제 중고법 약관. 중고법 약관, 타보험 약관 있었어요. 여기 other insurance 뭐 있었죠. 그것도 있고 consideration 보험금 얼마 줄 건지 consideration과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선서 약관 보험 계약에 서명을 했고 증빙을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 약관 있습니다. 보험증권 본문 약관 옆에 기재되어 있는데 요렇게 적혀 있죠. 빨간색으로 important 해가지고 적혀 있는 거 그게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 발생 시에 피보험자가 자, 사고 났어요. 그러면 뭔가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절차라든지 구비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를 important clause라고 하고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서 red line clause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red line clause. 그래서 손해 방지 의무, 뭐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 그리고 손해 검정에 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instruction for survey. 그러니까 이 서베이가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험 사고의 조사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여기 있죠. Instructions for Survey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Documentation of Claims 이건 뭐겠어요? 보험금 청구할 때 내야 되는 서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레임 제기할 때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들을 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뭐 기재 사항들 볼게요. assured 당연히 피보험자죠. 그리고 policy number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지 payable 어디서 돈 받을래 뭐 보험금 지급 받을 뭐 장소 어딘데 뭐 이런 것들 적힐 것이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어디서 검정을 받을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도 적힐 것이고 local vessel or conveyance 이거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shipboard vessel 선박 그리고 뭐 selling on all about 그래서 일종의 어디서 선적을 할 것인지 뭐 선적한가 arrived at 하면 거기가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한적지 그리고 이게 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륙 운송 구간을 통해서 어디로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적는 경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ubject matter insured 피보험 목적물을 내용을 기재를 한다. reference number 적는다. 이런 것들이 다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고 amount insured hereunder 되어 있으면 보험 계약자가 부호한 금액 이거 뭐예요? 보험 금액입니다. 보험 금액. 그래서 보험 금액을 여기다가 적게 되어 있죠. 그리고 conditions and warranty. 컨디션은 보험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ICC ABC냐, ICC AR이냐, ICC WA냐, ICC FPA냐, 아니면 뭐 특약이냐, 뭐 IWC냐, ISC냐 그런 것들을 적고 그리고 워런티도 명시담보 있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명시담보 그런 것들을 이 condition and warranty에다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돼요. 그게 이거를 여기다가 뭐 한두 가지 빠져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약 같은 것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컨디션 앤 워런티에 그 내용이 반드시 적혀 있는지 그리고 담보 내용과 관련해서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합의를 했고 중요한 워런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ubject to following clause as per back hereo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험계약 체결할 때 여기 보면 이거는 여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 박스 쳐진 부분 있죠. 이거 다 뭐라고 했어요? 구보험증권이에요. 구보험증권. 근데 구보험증권을 쓰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 내용을 쓰면 구보험증권인데 이거 안 쓰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신보험증권입니다. 신보험증권. 이 앞에 신보험증권의 스케줄이 있고 신보험증권과 관련된 이면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이 여기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험 계약의 주요한 뭐 내용들, 사안들을 적고 실질적으로 이 보험과 관련돼서 보험자를 규율하고 피보험자를 규율하는 내용, 그 내용은 다 어디 있어요? 이 뒷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는 거죠. 보험계약 체결할 때 부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면에 첨부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인쇄된 대로 따른다. 이거는 이게 일종의 사전 서류잖아요. 이미 여기 이 증권을 만들 때 뒷면에 사전에 다 프린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서 ICC-A면 ICC-A, B면 B, C면 C 이런 뭐 내용들이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보험증권의 발행지라든지 발행 부수라든지 그리고 보험자의 서명이라든지 보통 여기다가 하는데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진 보험증권이기 때문에 서명 대신 도장이 빡 찍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영미권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보험증권이라고 한다면 여기 도장이 안 찍혀 있고 이렇게 서명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험증권 신해상보험증권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날에 거의 사용되고 있는 보험증권이 거의 대체적으로 요것과 비슷한 이것과 완전히 똑같진 않죠. 왜냐하면 보험회사 이름이 바뀔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의 어떤 대동소이한 차이점은 좀 있으나 큰 틀에서는 어떤 국가에서 사용되는 신해상보험증권이라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이 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협회적화약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되었던 ICC AR부터 ICC-WA, ICC FPA 뭐 이렇게 불려왔던 구협회적화약관부터 그 협회적화약관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